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농업 현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농민수당 문제인데요. 우리 충남 지역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쌀 생산자협회 충남도 본부 이종섭 본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농민수당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농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농민수당은 지역 소멸 위기, 농업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네.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식량 자급 외에 환경 보전, 경관 보전 또는 이제 홍수 조절 기능을 비롯하여 네.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연간 27조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가 나온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농민수당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예, 전국적으로는요 지금 이제 해남이나 강진 등에서 이제 이미 네. 시행되고 있고 전액 이제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그래서 다양한 인재 계층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역 단위에서는 전남, 전북 등에서 시행을 또 예고했고, 예. 그다음에 경남, 충북 등은 이제 주민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충남은 현재 부여에서 이제 농민수당을 네. 도입을 입법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면 그쪽 농민들한테 연 14만 원 이렇게 지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은 논산, 예산, 당진 등에서는 도와 이제 도 별도로 시군조례 운동을 지금 각 지자체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우리 충남 지역에서는 농민 단체들이 또 지난달부터 농민수당 운동본부를 결성해서 다양한 활동을 또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좀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예, 특히 이제 주민발의 조례를 제정하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해왔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7월 25일 날 그 대표인 청구인 접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 접수를 하고 8월 1일부터 이제 도민들을 만나면서 예. 주민발의 조례 제정 서면 운동을 진행 중에 있고 농민뿐만 아니라 그 농업 농촌을 지키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얼마 전에는 이 충남도의회 의원연구 모임과 함께 충남형 농민수당에 대한 토론회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좀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농민수당의 의미, 목적과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등 네. 조례에는 어떤 여러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를 진행했고요. 네. 농민수당이 논의되는 데 이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데 대해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 결정한 이유는 많은 농민들을 좀 만나서 네. 농민수당의 의의를 좀 공감하고 선전하기 위해서라고 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이 각 시군의 주민발의 조례 제정 절차를 통해서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인데 이게 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각 시군의 당진을 비롯해서 논산, 예산 일단은 이게 이제 주민 발의를 하려면 네. 제가 알기로는 선거인 100분의 1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사전에 좀 주민과 일반 시민단체들 모아놓고 관심 있으신 분들 모아놓고 네. 설명회도 하고 대표인 청구도 하고 그래서 주민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좀 일각에서는 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을 이제 당사자인 농민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하면 그 재정까지 걱정을 하고 하면 네. 좀 하겠죠. 근데 그것은 행정에서 당연히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농업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건데 좀 행정이나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 농업발전 대책위 박진도 특별위원장님인가요? 자세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네. 그분도 그래 나와서 말씀하시던데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정부에도 신경 쓰고 있는데
지방자치대들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또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하여튼 농민수당은 그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농촌의 다양한 그 구성원들과 함께 좀 토론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인 청구에도 농민뿐이 아니라 노동자, 시민사회가 같이 참여하고 네. 특히 이제 수당 전액을 좀 지역화폐로 함으로 해서 자영업자들의 그 삶이나 이제 또 생업 이런데 좀 그런데도 보살피고 단순한 우리의 그 농민 요구가 아니라 네. 그 지역사회가 농촌이 분가되면서 소멸 위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역사회 소멸 위기를 막고 위기 농촌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좀 시작부터 함께 논의하고 이렇게 참여를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예, 하여튼 뭐 그 시군도 지자체가 일단 튼튼해야 나라의 살림도 좀 유지되고 튼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농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소농이 살아야 그 대농도 살고 농업의 근간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현재 지역에서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스마트팜밸리나 대형 농업들 선진화 그런데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좀 우리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발전을 시키려면은 좀 유럽처럼 이렇게 직접 지불을 해서 그 소농과 중소농이 살아야만 대농과 같이 협업해서 한국 농업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좀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농민수당 도입 추진 상황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쌀 생산자 협회 충남도 본부 이종섭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